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 역시도 이 쉬는 기간에 연승도 4연승이었나 5연승이었나 까지 달성도 해보고 또 주춤도 해보고 좀 오락가락 했습니다. 역시나 이 흐름 잘 타는 건 거의 제가 챔피언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영상을 좀 최근에 너무 많이 쉬다 보니까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NBA 준비를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 농구 시즌에 잘 한번 해보려는 각오가 남다르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영상을 제작하고 싶어도 경기가 없으니까 KBL 한 경기씩 있는 걸 굳이 영상 올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 한 경기 분석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이 자주 업로드되지 못한 점은 제가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은 선생님들께서 구독 취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시 좀 구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좀 유지를 좀 해주세요. NBA 시즌에는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몸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 건강 보조제 운동은 안 하고 있지만 식단 관리까지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BL 3경기부터 진행을 하고, 일야 2경기, 그리고 KBO 한 경기는 우천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따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 농구 시즌에는 우리 멤버십 선생님들한테 약속을 드렸었던 매 경기 박스 스코어 핵심 지표 정리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 최소한 멤버십 비용, 저는 멤버십 비용이 뭐 다른 채널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인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약소한 이 크지 않은 금액이더라도 절대 아까운 마음 들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각오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었거든요. 모비스 이것도 다 제가 정리를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로 다 설명한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KCC는 2경기를 치렀죠. 자,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자, 모비스는 올 시즌 전 시즌과 반대로 언더팀으로 거듭났다고 봐야겠죠. 개막하고 3경기 모두 올언더가 났으니까 올 시즌 개막 후 3경기 모두 언더를 기록한 모비스입니다. 모비스는 과연 왜 올언더를 기록했는가? 우선 페이스 자체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템포가 느린 팀은 아닙니다. 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느린 팀들이 있어요. 올랜도라든지 NBA로 따지면 올랜도나 마이애미라든지 이런 정말 템포가 극단적으로 느린 팀들이 있는데, 그런 팀들과는 달리 이 경기 좀 느린 편이었지만 기본적으로 DB가 왜 껴져 있지? 그죠? DB는 껴져 있었으면 안 됐었고 모비스 것만 이렇게 있어야 정상이죠. 모비스가 이 3경기 중에 2경기를 페이스를 73을 이상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템포가 솔직히 말해서 대략 빠른 편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3경기 오런더를 낸 이유는 제가 진단하기로는 다만 TS가 소노전에만 좋았고 TS 트루 슈팅 퍼센티지, 그러니까 농구로 따지면은, 농구가 아니라 야구로 따지면은 그거죠. 실질적인 우르크 플러스라고 봐야겠죠. 우르크 플러스 가장 효율적인 공격 지표라고 봐야겠죠. TS 플러스가 소노전에만 좋았고 나머지 DB전 KT전에는 TS가 40대를 기록했으면 무조건 나쁜 겁니다. TS는 40%대 기록하면 무조건 야투를 꼬라 박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경기는 다 야투를 꼬라 박았고, 그러니까 얘네가 다 언더를 냈고, 그리고 주목할 점은 3경기 모두 리바운드를 50% 수준, 결코 리바운드를 압도당하는 경기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NBA에서도 언더 팀의 공통점들은 올랜도라든지 뭐 휴스턴도 언더 잘 내던 시절이라든지 뭐 이런 팀들이 리바운드가 나쁜 팀은 되게 드물거든요. 언더 팀들 중에서. 그러니까 딱 모비스가 개막하고 나서 3경기 보여준 이 토대 자체는 좀 명확하게 언더 성향을 좀 대놓고 좀 표출한다, 이렇게 좀 느낍니다. 저는 이걸 매일매일 정리하는 입장에서.
즉 보드 장력이 좋고 허슬이 꽤 괜찮은데 야투는 썩 좋지 못한 전형적인 언더를 잘 내는 팀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게 모비스입니다. KCC는 장판은 우선 표본이 너무 적죠. 우선 두 경기밖에 치르질 않았고 두 경기 모두 약간 특수한 케이스가 좀 깔려져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첫 경기는 삼성 서울 삼성이 딱 진짜 주사위 팀인 거를 저는 이제 느낍니다. 세 경기 만에 직전 경기 완전히 무기력한 경기가 나왔고 휴식이 길었음에도 그러고 앞전 두 경기에서는 TS가 정말 활발 불타올라서 오펜 레이팅 자체가 1등이었고 TS 1등이었고 이랬던 팀이 직전 경기에서 야투를 꼬라박으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쓰러졌단 말이죠. 그랬던 거를 생각해 보면 삼성은 완전히 주사위 팀. 근데 장판 같은 경우는 이런 삼성하고 첫 경기에서 마이너 오바를 찍었었고 KCC가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KT한테 완전히 무참하게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갑이 대패를 당했었죠. 그때가 백투백 여파 깔려져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 경기를 본 입장에서 허웅이 와이드 오픈 찬스 외곽 3점을 쏘는 족족 다 튕겨져 나왔고 이때 허웅이 개인 야투 10%대인가 20%대 초반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꼬라박았던 경기였고 이런 특수한 여파가 깔려진 가운데 이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최준용이가 또다시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피셜입니다. 기사까지 네이버 기사까지 떴어요. 부상으로 2, 3주 동안 결장이 확정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원정길에 동행도 안 했대요. 그래서 결장을 확정하는 가운데 최준용이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이게 최준용이 부상으로 가뜩이나 주전 포인트 가드로 올 시즌 한 번도 출전 안 했지만 나와야 될 허운도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고 최준용이도 지금 또 2, 3주 동안 부상을 당한 상황이고 핵심 두 명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KCC가 이렇게 휴식이 길었음에도 역배를 받은 상황이란 말이죠. 모비스가 정배를 받았고 근데 최준용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거 배당 처음 봤을 때는 이거 KCC 프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모비스 오신 잘하지도 못하던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최준용이 없으면 KCC 프렌을 노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하고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허웅의 지분이 너무 올라가 버려요. 왜냐하면은 KCC가 이 소노의 나이트나 이런 애들 아셈마레이처럼 용병 영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팀은 또 아니란 말입니다. 허웅이 야투 꼬라박으면 또다시 무기력하게 패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경기는 사실 핸디 건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딱 이런 케이스예요. 머리는 KCC 프렌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KCC 프렌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럼 결국에 이 경기를 가려면은 언더오버로 적당한 게 제일 나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최준용이 결장을 하면은 당연히 모비스가 어찌됐건 올언더를 내고 있다라는 거는 세 경기 모두 올언더를 내고 있다라는 거는 수비 지표 자체는 지금 모나지 않은 팀이라는 거란 말이죠. 모비스는 이 수비 자체를 허웅에게 좀 집중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모비스의 언더 행진이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봤어요. 최준용이 없어서 허웅이 폭발만 하지 않으면 이건 언더 가능성이 높다. 허웅이 대폭발만 하지 않으면은 물론 휴식이 길었고 직전에 꼬라박았기 때문에 반등 효과를 볼 만한 타이밍이긴 한데 최준용이 없기 때문에 이 시너지라고 하죠. 시너지라고 하죠. 아무래도 핵심 선수 중에서 핵심 선수가 지금 엄밀히 말하면은 그러고 직전 경기 아시죠? 허웅하고 최진강이 지금 주전 포인트 가드로 허웅 없기 때문에 나오는 최진강이가 둘 다 파울 트러블 걸리니까 볼핸들링도 안 돼갖고 송교창이 볼핸들러 하다가 앞선에서 스틸 당해갖고 턴오버 나오고 이런 장면이 한 두세 번은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 볼핸들링 작업에서 턴오버 나오는 게 농구에선 제일 감독이 화내는 장면이에요. 정말로 그게 되게 치명적인 건데 그런 장면이 나올 정도로 지금 KCC는 볼 운반 자체도 불안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 쪽 접근이 더 좀 제일 현명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가스공사랑 DB 경기는 자 가스공사가 이렇게
시즌 개막하고 치른 경기에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DB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가스공사는 개막하고 두 경기 모두 다 무기력하게 졌죠. 자, 정배를 받았던 경기에서 22점 차 역배승을 대패로 당했고, 그러고 직전 정관장 경기에서도 핵마인의 핵언더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TS를 39%밖에 기록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가 득점을 얼마 못 내고 일방적인 가비지 대패 마인의 언더 시나리오를 고스란히 당했던 가스공사였단 말이죠. DB는 주목할 점은 얘네가 페이스가 3경기 모두 70이 넘었다. 70대를 다 기록했다라는 거는 얘는 템포가 굉장히 빠른 편이다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네가 보시면 아시겠 3경기 중에 1오바 2언더였고 2언더가 다 핵언더였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큰 불안 요소로 좀 작용을 하죠. 가장 주목할 점은 DB가 3경기 모두 페이스 70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 빠른 템포인 편이라고 생각을 할 만합니다. 거기다 TS도 안정적인 편이었다. 이 3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4%, 60%, 49%이 정도면은 TS가 얘네 이따 아까 가스공사는 여기 39% 기록했어. 이런 꼬라박은 경기는 여태까지 안 나오고 있다. 야투 안정감 충분히 있다라고 좀 느껴질 만한 그런 팀이고, 그리고 DB는 템포는 빠른 편이나 종잡을 수 없는 지표를 보유한 팀, 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다. 가스공사는 올 시즌 최악체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최악체 라인을 구사하던 소노는 SK 전에 역배승을 해내면서 반등을 해내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 LG전에서도 12점 차로 지고 있던 거를 일시적으로 역전을 하는 등 꽤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는 소노 경기를 최근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캔바우랑 이 용병 1옵션 용병 나이트의 큰 존재감이 엄청나게 커요. 얘네 둘이 인사이드 장악력이 굉장히 큽니다. 허슬도 마다하지 않고 우선 키 자체도 둘 다 시장의 빅맨 급이고, 그래서 이 소노는 압도적인 공격 리바운드랑 공격 리바운드, 그러고 손질 수비, 디플렉션을 잘하더라고요. 소노가 어제 수비도 나쁘지 않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템포는 빨라갖고 어제 오바가 떴지만 저도 오바를 갔어. 그러니까 여기 LG 승혜 오바 둘 다 가고 어제 주간 적특이 하나 나왔지만 올킬이 나왔던 거죠. 그랬던 것처럼 이 그 뭐야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할 말을 좀 까먹었는데, 지금 이런 그러니까 SK가 직전 경기 소노전에 역배승을 당한 이유는 아무리 100번을 곰씹고 생각을 해봐도 인사이드 리바운드를 개발리는 게 역배승의 원흉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이렇게 원맨 캐리할 용병제시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우선 라거나랑 마티앙이 누가 1옵션 용병이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출전 시간도 고만고만하고. 그러니까 좀 그 강혁 감독이 라거나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마티앙을 좀 위주로 띠끼고, 마티앙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라거나 띠끼고, 이런 뉘앙스인데 둘 다 사실 경쟁력이 좀 없습니다. 우선 마티앙 자체가 1옵션이 아니라 2옵션으로 온 선수라서 그런 출전 시간이 길지가 못해요. 체력 자체가 나빠 보입니다. 마티앙은 그러니까 막 30분씩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용병 자체가 아니고 몸뚱아리도 좀 두꺼운 애고, 라거나 같은 경우는 노쇠화가 너무 대놓고 눈에 보이죠. 이제 경쟁력이 없다. 사실 지금 엄밀히 따져서 지금 KBL 용병 중에서 제일 못하는 애가 라거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LG의 칼 타마요나 그리고 소노의 캔바우처럼 용병과 합세해서 리바운드를 정말 잘 따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시안 쿼터 선수가 갖고 있느냐. 벨란겔이죠. 가스공사의 아시안 쿼터 선수가. 벨란겔이 리바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경기에서 막 2개, 두 번째 경기 3개, 이 정도밖에 리바운드를 못 따내는 선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벨란겔은 아반도랑 비슷 DB에 슈터고 스코어 역할을 하려고 데려오고 있는 선수예요. 그럼 용병이 더 많이 해줘야 되는 팀 컬러거든요. 근데 라고나랑 마티앙이가 못 해준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경기는 사실 상성적으로만 봤을 때 지금 최근에 가스공사 최근에 수비하는 꼬라지 보면은 DB가 80득점 못 넘기기 좀 어려워 보여요. 못 넘길 가능성이 어려워 보인다라는 겁니다. DB가 충분히
이번 경기 역시도 세 경기 모두 기록했던 안정적인 야투 흐름 속에서 80득점 넘길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고 가스공사 역시도 저는 반등 효과를 직전 경기처럼 무기력한 경기가 안 나오고 얘네도 오늘 그래도 가스공사 좀 치네 이런 생각이 좀 들만한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 자, DBA 메인 용병 앨런슨을 좀 주목해 봅시다. 얘가 스트레치 빅맨이에요. 전형적인 스트레치 빅맨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치 빅맨은 아시겠지만 수비를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빅맨 수비를 덩크 스팟에만 있게 못하고 외곽 쪽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게 스트레치 빅맨입니다. 공격할 때 제일 큰 역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창출 능력. 이 점은 정말 훌륭한 용병이지만 얘가 공격 리바운드는 고자입니다. 고자. 자, 팀 내 공격 리바운드 1등이 평균 출전 시간이 30분이 넘는 용병인 앨런슨이 아니라 강상재입니다. 평균 출전 시간 30분이 넘는 1옵션 용병 중에 단연 꼴찌입니다. 이 점이 이 라거나랑 마티앙에게도 세컨 찬스 발로 득점이 어찌됐건 공격 리바운드는 가스공사가 더 많이 잡을 가능성이 높다면은 얘네도 득점을 꼬라박을 가능성보다는 야투 다른 경기에서 2번 던질 거 이번엔 3번 던지고 3번 던질 거 4번 던지는 게 이 경기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이 가스공사도 이번엔 어느 정도 가스공사 이번에 좀 치네 이런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DB 마이너 오바 볼게요. 둘 다 메인급으로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오바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정관장하고 SK 경기는 자, 정관장은 첫 번째 경기 핵언더, 그리고 두 번째 경기 핵언더, 세 번째 경기 핵언더. 제가 핵언더라고 쓰는 거는 다 기준점 대비 그날 10점 이상의 차이가 났을 때, 기준점보다도 10점 이상 상당한 푸근한 언더가 나왔을 때 핵언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세 경기 오로바였죠. 연장 아니었어도 오바였으니까 핵오바라고 봐야겠고, 그리고 기준점 14점 차이로 핵오바. 그리고 세 번째 경기도 6.5점, 기준점 6.5점 차이로 오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완전히 상극입니다. 정관장은 세 경기 올언더, SK는 세 경기 올 오바. 즉 양 팀의 이 언오바 컬러가 완전히 상극인 경기예요. 우선 정관장은 야투가 잠잠한 편입니다. 터지는 경기가 없었어요. 우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TS 보시면 51, 56 터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건 솔직히 터진 편이긴 합니다. 43.6%. 그러니까 막 야투가 이 소노전에만 어느 정도 괜찮았지 막 활과선처럼 핫핸드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홈에서는 2전 2승, 원정에서는 바로 무기력한 패배. 얘네가 홈에서는 홈발을 충분히 받는 팀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스크는 올 시즌에 세 경기 오로바를 찍고 있는 이유가 우선 페이스가 빠른 팀입니다. 거기다 TS는 제일 안정적인 팀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SK가 지금 TS를 보시면 58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64, 세 번째 경기 54, 최소한 40%대를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지금 SK는 가장 안정적인 슛감을 자랑하고 가장 야투 안정감이 뛰어난 팀이다. 지금 제가 야구 시즌에도 제일 많이 했던 지금 예를 들어 토론토가 8경기 연속 10안타 이상 때리고 있다. 타선 안정감이 너무나도 좋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도 SK도 지금 야투 안정감이 상당히 뛰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SK가 이렇게 직전 소노 전에도 TS 54.4% 모나지 않았음에도 SK가 소노한테 패배를 당했던 이유는 리바운드를 42.5%밖에 기록을 못했죠. 이거는 소노가 57.5%를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턴오버도 15.3%면 굉장히 많은 편이었고. 그러니까 소노전 역배를 당했던 경기를 제가 박스코어를 거의 해부하듯이 다 살펴봤는데 소노의 공격 리바운드가 15개, SK 공격 리바운드가 6개, 세컨 찬스만 9개 이상이 나왔을 정도로 공격 리바운드 차이가 2.5배가 정확하게 났습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은 그냥 개발렸다는 인사이드 보드 장악력 싸움에서, 그러니까 나이트랑 캔바우한테 골밑을 완전히 점령당한 징기스칸의 점령 대전 마냥
나이트랑 캠버가 둘이서만 공격 리바운드 12개 따냈는데 SK는 팀 전체에서 6개 따냈는데 나이트랑 캠버가 둘이서 12개를 따냈어요. 그 정도로 SK는 나이트랑 캠버하고 에너지 레벨 넘치는 이 운동 능력 뛰어난 두 명한테 그냥 개발렸다. 이게 딱 고산에 드러났단 말이죠. 그럼 SK는 에너지 레벨 넘치는 스페셜 리바운드에게 크게 약한 팀이구나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캠바우랑 나이트 둘 다 에너지 레벨 넘치고 허슬도 마다 않고 이런 모습을 꽤나 보였단 말이죠. 다만 정관장에 이러한 스페셜 리바운더가 있느냐가 문제죠. 캠바우랑 나이트 같은 압도적인 리바운드 골밑을 장악할 수 있는 애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직전 디비전의 최다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선수가 아반도 아시안커터 아반도 3개였고 이전 가스공사전에도 최다 공격 리바운드 선수가 3개 선호전엔 2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특정 팀을 상대로 골밑을 장악할 수 있을 만한 깜냥을 가진 선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SK가 직전 경기 리바운드를 압살당하면서 패배했던 SK가 이번 경기는 리바운드 압살당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SK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 정관장보다 야투 안정감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에 리바운드만 안 따이면 야투 안정감 뛰어난 팀이 무조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SK 승 SK 마엔 서브로 언더 볼게요. 서브로 언더. 자 우선 KBL 3경기는 분석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일본 야구는 어차피 선발 저울질은 모든 채널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특별한 걸 가져왔습니다. AI 3개로 다 유료로 쓰고 있는 AI 3개로 날씨를 조사를 했고 이 날씨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날씨에 따른 요거 어떤 그게 나올지 그거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오바수 타자 친한지 그리고 투수 친한지 날씨 자체가 여기 다 나와 있죠. 읽으시면 되는 건데 우선은 요코하마 경기는 오바 환경입니다. 타구 비거리 최대야 득점 상승 경향 공기밀도 저항력 낙구 비거리는 상승한다. 순풍 홈에서 외야 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래서 비거리 상승. 그리고 이 요코하마 홈구장 자체가 타자 친화 구장입니다. 그래서 외야 짧은 펜스 홈런 확률 높은 구장이다. 그래서 이건 오바 환경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플레이오프에서 오바 가는 걸 굉장히 극심하게 안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요코하마 오바를 보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가뜩이나 다 1선발들 등판하는데 저는 오바할 자신 없고 패스하겠습니다. 요코하마 경기는 과감하게 그냥 제끼는 게 나아 보이고 그러고 니오넴 경기는 이토랑 야마시타가 등판하는데 우선 야마시타는 후반기 거의 한 중반기 후반기 거의 막바지쯤에 복귀했다라고 봐야겠죠. 복귀에서도 상당히 좀 성공적인 복귀를 하고 복귀전을 치렀고 이후에도 좀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겠고 니오넴은 뭐 명실상부 에이스인 이토가 등판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언더 보는 게 맞겠죠. 환경도 언더 환경이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오릭스가 뜬금 오바를 잘 내는 팀이고 니오넴도 타선이 터지는 팀에서 퇴근 스윙을 안 하고 막판에 갈지 타임에도 득점을 내는 팀이라서 오바를 꽤나 잘 내는 팀이긴 한데 플레이오프입니다. 가비지 타임이 어지간하면 안 나와요. 기싸움 때문에라도 가비지 타임이 어지간하면 안 나오고 1차전부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왜? 이게 3차전이면 3차전이나 4차전 이런 거면은 물론 이건 3판 2승에서 4차전은 안 가겠지만 3판 2승이라서 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다저스랑 필라에서 커쇼 등판시켜갖고 갭지 타임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랑 아예 다른 케이스가 5판 3승이 이건 3판 2승이라서 이거는 그 공백기도 길었겠다. 필승조 이런 애들한테 몸풀이용으로라도 등판시킬 가능성이 높고 패전조 애들은 등판 안 시킬 가능성이 되려 높아요. 3판 2승에서는 더더욱이나 더 언더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균점 6.5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많게는 7.5까지 받을 수도 있는 경기인데 환경도 막 오바 환경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상위 선발 등판하고 흔들리다 싶으면 필승조 바로 등판시킬 경기면 언더 보는 게 맞겠죠. 니오넴 경기는 언더 나쁘지 않게 보고 SSG 경기는 제가 인천 살아요. 그래갖고 문학경기장 차로 10분 거리 삽니다. 그래갖고 이걸 아는데 제가 어제 그냥 하루 종일 비가 내렸거든요. 밤 새벽까지도.
그래갖고 제가 어제 야식이 너무 땡겨갖고 치킨 시켜 먹었는데 배달이 1시간 반 동안 지연되더니 결국엔 주문 취소가 됐어요. 배달 라이더가 안 잡힌다고. 비가 그 정도로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비가 약간 좀 소강 상태인데 예보를 보니까 오후 6시까지 비 예보가 계속 있죠.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땅도 계속 젖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취소된다고 보고 그냥 없는 경기 치부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SSG 우리 대한민국 KBO 경기는 자 선생님도 오늘 분석 요렇게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건 아실 거라고 봐요. 워낙 불성실한 모습만 보여드려가지고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렸지만 NBA 시즌에는 지금 제가 이거 정리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핵심 지표 총정리 해가지고 개막전부터 어제까지 있었던 거기 다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좀 보시기 편하게끔 그 정리를 하고 있고, 그죠? 이렇게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NBA 시즌에도 할 겁니다. 지금 KBL은 키만 몇 팀 안 되니까 솔직하게 지금 뭐 힘들고 그런 거 없다. NBA는 30개 팀이 뭐 하루에 막 10경기씩 진행하고 이런 날은 솔직히 거의 불가능한 영역인데 정말 힘들 건데 그래도 해내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팀별로 나눌 거예요, 탭도. 그리고 멤버십 선생님들은 보시기 편하게끔 따로 공유하는 방법을 지금 계속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되게 저렴한 가격에도 제가 노력하는 거를 살피면서 같이 야 이렇게 우리 배 선장이 이렇게 열심히 노를 줬는데 그래 한번 얘는 한번 믿고 한번 같이 이번 농구 시즌에 한번 재미 한번 제대로 한번 봐보자 이런 마음을 좀 드시기에 아주 적절한 행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다시 좀 눌러주시고 그죠? 그래 NBA 개막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영상 안 올라오더라도 양해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제작했으니까 따봉 시원하게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